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에서는 현재 자동차 산업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의 충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자동차 거인들과 테슬라가 차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방식, 이게 실무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두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왜 어떤 브랜드는 굳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서비스 센터 예약을 잡고 방문해야만 하는 반면 다른 어떤 브랜드는 그냥 밤사이 집 주차장에서 소프트웨어 패치를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버릴까요? 이 단순한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죠. 자, 제1막,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의 하드웨어 우선주의와 그 완벽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 제국을 지배해온 거대 제조사들과 새로운 도전자들의 실무 현장 전략은 그야말로 정반대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사들은 철저하게 하드웨어 먼저라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죠. 셰시, 엔진 같은 물리적인 기계 설계를 완벽하게 끝마친 다음에야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조심스럽게 얹는 식입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신흥 강자들은요,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핵심 코드가 먼저 존재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형태와 역할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전통적 제조사들이 이런 하드웨어의 기계적 완벽성을 달성하기 위해 실무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 바로 폭포수 또는 V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A단계의 설계와 검증이 100%, 아니 120% 완벽하게 끝나야만 비로소 다음 B단계로 넘어가는 엄청나게 엄격한 순차적 과정이에요. 테슬라 진영이 개발과 테스트를 동시에 휙휙 돌려버리는 애자일이나 데브옵스 방식과는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는 부분이죠. 유럽 레거시 OEM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일 정도로 깐깐하게 구느냐고요? 핵심은 바로 기능 안전입니다. 앞서 말한 그 순차적인 프로세스는 ISO 262규기 같은 안전표준이나 ASPIC 같은 깐깐한 산업 핵심 규격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거든요. 실무 현장에선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 덕분에 결과물은 엄청나게 예측 가능하고 흠잡을 데 없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보장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극도의 완벽성과 규제를 충족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대하고 복잡한 다층적 공급망이 만들어집니다. 티어2 공급업체가 기본 부품을 찍어내면 티어1 업체가 그걸 모아 복잡한 하위 시스템으로 조립하고 최종적으로 유럽 OEM이 이 고도로 전문화된 부품들을 모아 자동차라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통합하는 거죠. 정말 길고 정교한 여정입니다. 그럼 이제 제2막. 테슬라가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정의 모델과 그 압도적인 속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IT 기업처럼 움직이는 테슬라 진영을 한번 보죠. 이들은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즉 SDV의 절대적인 선구자들입니다. 자동차의 진짜 핵심 능력과 사용자 경험이 물리적 부품이 아니라 코드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이에요. 현장의 개발자들은 자동차를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다룹니다. 애자일과 데브옵스를 써서 코드를 짜고 곧바로 테스트하는 아주 유연하고 빠른 방식을 취하고 있죠. 테스트하는 방식도 차원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그 복잡하고 관료적인 안전검증 절차? 테슬라는 그런 거 대신 내부 데이터 검증과 이른바 섀도우 모드라는 진짜 혁신적인 방식을 씁니다. 우리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차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으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숨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세계의 진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수집하면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검증하는 거죠. 정말 스마트하지 않나요?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테슬라는 아까 본 그 복잡하게 얽힌 티어1, 티어2 공급망에 굳이 목매지 않습니다. 대신 수직 계열화를 밀어붙였죠. 핵심 부품도 그냥 직접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사내에서 100% 직접 다 씁니다. 실무자 입장에선 외부 업체랑 연락 주고받으면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 속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철학의 차이가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시겠죠? 리콜이나 기능 수정이 필요할 때 레거시 제조사의 차를 타면 예약하고 귀찮게 서비스 센터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무선 업데이트, 즉 OTA를 통해 우리가 쿨쿨 자는 동안에도 계속 코드를 개선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차에 쏴주는 거예요. 제3막, 장단점 저울질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 소비자와 시장에 더 유리할까요? 꼼꼼하게 다져진 하드웨어의 거인과 날렵한 소프트웨어 파괴자, 이 둘의 명암은 아주 확실합니다. 먼저 유럽 레거시 OEM들이죠. 이들의 무기는 오랜 시간 쌓아온 극강의 안정성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니 개발 속도가 정말 느릴 수밖에 없고요. 실무에서 뭔가 빠르게 바꿔 적용하기 힘든 유연성 부족이라는 뚜렷한 한계점도 안고 있습니다. 반대편 테슬라는 어떨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빠른 혁신 속도와 정말 집요할 정도의 사용자 경험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매번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모든 걸 너무 빠르고 애자일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가끔 단차 같은 물리적인 초기 하드웨어 품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해요. 게다가 전통적 방식처럼 문서가 착착 남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 전체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하기 조금 어렵다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쓱 보시죠. 이 두 진영의 실무 프로세스와 공급망 방법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반대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솔직히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드웨어의 기계적 완벽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폭발적인 혁신 속도를 선택할 것이냐, 이처럼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두 개의 평행 우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완벽주의를 고집하던 레거시 거인들이 소프트웨어 혁신 속도를 먼저 따라잡게 될까요? 아니면 손살같이 달리는 파괴적 혁신가들이 하드웨어의 초기 품질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먼저일까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충돌 끝에 누가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움켜쥐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